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 중 1-1 1차 시계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그간의 수도, 음의 유리수까지 다 공부하고 그에 맞춰서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배우고 문자도 어떻게 다루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차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1차식이란 것은 다항식의 한 영역인데 그 수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뒤따라야 됩니다.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핵심 수학 용어만큼이라도 외워야 된다. 왜? 수학 용어의 정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질을 압축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고 암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쉽고도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수학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특히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고요. 개수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자 앞에 곱해지게 됩니다. 다항식이란 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뭘로? 합으로. 다항식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반드시 설사 다른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이 다항식의 정의만큼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특히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이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항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다항식의 정의를 지금 외웁니다. 지금. 다항식이란 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유리수의 계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3-5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있다면 3에서 5를 빼고 2를 더한 다음에 다시 4를 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더해져 있는 형태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쉽게 수나식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했죠. 다 합입니다.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문자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가 같이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다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항상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항의 차수는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공부를 하게 하는데 문자도 사실은 미지수 문자와 상수 문자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미지수 문자의 개수가 그거예요. 정확하게는 단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중에서도 미지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항의 차수로 합니다. 1학년 때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자식을 다루기 때문에 모두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만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 배웠던 것, 첫 번째 인상, 선입견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첫 번째 공부한 것이 의외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을 먼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항을 이루고 있는,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항의 차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보면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면 x가 두 번 곱해지고 이 항은 마이너스 3에 x가 곱해진 거고, 즉 요 항은 2차 항이 되는 거죠. 요 항은 문자가 하나 곱했으니까 1차 항이 되는 겁니다. 얘는 상수항이죠. 상수항을 0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수항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0차지만 상수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식의 차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마치 산처럼 식의 차수는 산과 같습니다. 2차, 1차, 0차. 산을 가본 학생이면 알 겁니다. 하나의 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체로는 그 산의 이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차수도 그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 중에 가장 높은 차수가 이 식의 차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2차 식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금방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 다항식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항의 개수는 3개. 상수항은 5.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고 2차 항의 개수. 그러면 2차 항에 곱해진 수는 3. x의 개수는 1차 항의 개수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데 x의 곱해진 수는 1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이 문제에 곱해질 때는 그 1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1. 따라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각 항의 차수는 그럼 차례대로 2차, 1차, 0차, 즉 상수항. 5번. 다항식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몇 차식일까요?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항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바로 2차. 따라서 2차식.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1차 식노선을 모두 고르시오. 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를 알아야 되고 항의 차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 곱해졌어요? 1차. 하나 곱해졌어요? 1차. 0차. 그러면 1차, 1차, 0차, 1차식. 그래서 맞습니다. 2번은 2차, 1차, 0차. 그러면 2차식. 아니에요. 3번은 0차, 1차, 1차식.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1차식을 x와 y에 대한 1차식 이런 표현을 쓰고요. 얘는 x에 대한 2차식, 얘는 y에 관한 1차식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4번. 이미 공부한 것처럼 얘는 2 나누기 x죠.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식의 종이 전혀 달라요. 마치 동물들. 예를 들면 강아지 개하고 꽃게 개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종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처럼 전혀 식 자체의 분류가 다릅니다. 이러한 식을 가르쳐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것을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차식이 아니죠. 5번. 이건 개수가 분수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하나 곱해진 거 맞아요? 1차, 0차, 전체는 1차식. 5번도 1차식 맞고요. 6번도 A가 1차, B도 1차, 마이너스 1은 상수. 그래서 A, B에 관한 1차식. 3번은 상수죠. 이건 0차항, 상수항. 따라서 아닙니다. 8번 2분의 1x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문자가 하나 곱해졌기 때문에 1차식. 이렇게 1번, 3번, 5번, 6번, 8번이 1차식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외워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1차 시기의 곱셈 나눗셈을 공부하겠습니다. 다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1차 식과, 즉 다항식이 아닌 다항식이죠. 1차 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으로 구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수 곱하기 다항식 또는 다항식 곱하기 수. 다항식의 수를 곱할 때는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항식 나누기 수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수 나누기 다항식은 좀 전에 살펴보다시피 분수식이 된다고 그랬죠. 미지수가 분모에 나타나는 분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다항식 나누기 수의 순서입니다. 수 곱하기 다항식일 경우는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수끼리 곱한 후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이것은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공부할 때 이미 문자 앞에 수를 쓴다 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개수가 되는 겁니다. 다항식 나누기 수에서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즉 곱셈으로 나타나는 순간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겠죠. 항상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한다 라는 것은 나눗셈 계산의 일반 원리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a 곱하기 마이너스 3. 만약에 이 문자 a가 없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면 그냥 우리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6에 a가 하나 곱해진 겁니다. 간단해요. 문자를 무시하고 생각하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것도 만약 x가 없다.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곱하기 역수. 그리고 나면 똑같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가 두 번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고 약분해서 2 그리고 4번 3분의 1x 곱하기 역수.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 음수가 하나니까 음수 약분 5분의 2x. 어렵지 않죠? 1차 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역시 매우 유사합니다. 다항식이 아니고 1차 식이다 보니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1차 식의 각 항에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차 식 나누기 수는 역시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다 동일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문제 4, 1번. 자,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두 번 곱셈을 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다항식 곱하기 수가 되는 것과 똑같죠? 마이너스 6a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0. 2번. 이제는 수가 앞에서 곱해졌네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곱셈을 두 번. 이렇게 곱하면 약분을 합니다. 1, 3, 1, 2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곱하면 약분 2 플러스 2분의 1. 이제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언제든지 곱하기 역수 그리고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곱셈을 두 번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6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음수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음수 약분하면 2a. 이렇게 곱하면 음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4번 역시 똑같겠죠?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역수 그리고 분배 한 번, 두 번 곱셈을 처리하면 음수가 곱해지니까 양수가 되고 약분 2분의 1x. 이렇게 곱하면 양수와 음수가 곱해지니까 부는 음수 4분의 3. 유리수의 계산 능력만 잘 갖춰져 있으면 1차 식의 계산은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게 어려운데요 라는 학생들은 여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유리식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꼭 복습하고 확인학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차 시기의 곱셈, 나눗셈을 배웠으니 다음 시간은 뭘까요? 당연히 1차 시기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